한국은 경제면에서 중국에 너무나도 크게 의존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중국에 취할 수 있는 맞대응이 별로 없을 것이라 판단해서 중국 측이 강하게 나오는 것이라는 의견들이 많이 보입니다. 만만한 게 비지떡이라고 한국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런데 중국 Z세대 젊은이들은 관심 없답니다. 우리는 한국인처럼 입고 싶고 한국 브랜드가 좋고 빨리 이 한국 브랜드 매장을 더 늘려달라고 현재 아우성을 치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이 한국 브랜드가 중국의 나이키 브랜드를 밀어내고 그야말로 초대박을 치고 있다는데요. 해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측도 향후 이 브랜드의 5년간 중국 내 연평균 성장률은 무려 30%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쇼핑을 하시다 보면 이 로고의 매장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브랜드는 한국 기업 브랜드 MLB입니다. 무슨 소리냐? 이게 무슨 한국 기업 브랜드이냐? 미국 브랜드이지? 라고 하실 텐데 맞습니다. 한국 기업 브랜드예요. 원래 대한민국은 항상 뭔가 반전이 있어. 그래야 사는 게 재밌지. 보통 MLB라고 하면 미국 메이저리그를 떠올리시는데, 물론 MLB는 미국 메이저리그를 뜻하는 약자입니다. 그러나 한국 MLB는 미국 MLB 측과 라이선스 계약을 한 후에 한국의 이류 기업 FNF가 론칭을 한 국내 브랜드이죠. 한국의 MLB 매장들을 보시면서 미국 거다라고 당연히 생각이 드셨을 테죠. 쉽게 말해서 MLB라는 이름만 구매해서 자체적으로 만든 한국 브랜드이고, 특히나 현재 이 브랜드를 중국 Z세대들이 너무나도 좋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일단 유명해져라. 그럼 너가 똥을 싸도 박수를 쳐줄 것이다. MLB 유명 이름값에 한국 기업이 묻고 더블로 한국 패션 디자인 감각을 결합해 새로운 창조 경제로 중국 돈을 쓸어 담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 FNF 기업의 또 다른 브랜드로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디스커버리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나 해외 브랜드가 아니고 국내 브랜드였던 것이죠. 보통 이런 브랜드를 라이센스 브랜드라고 하는데, 외국에서 라이센스만 사와서 만드는 것이고, 한국의 디스커버리, 내셔널 지오그래픽, CNN, 빌보드, 코닥, UFC 스포츠, NFL, 페남, 폭스바겐 어페럴, 폴라로이드 등등의 브랜드도 전부 라이센스 한국 이류 브랜드입니다. 요즘 한국 분들 일본 여행 많이들 가시는데 한국의 디스커버리나 CNN의 옷을 입고 가세요. 방사능 수치 취재하러 온 기자인 줄 알고 기시다 총리가 레드카펫 깔아주고 숙박비 무료 서비스. CNN 이류 브랜드는 좀 생소하실 텐데, 한국 스톤 글로벌 기업 측이 미국 뉴스 채널 CNN과 라이선스 계약 체결해서 런칭한 브랜드이고, 빌보드라는 한국 이류 브랜드는 한국 그룹 BTS 블랙핑크가 빌보드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관심이 뜨거워지자 한국 바바 패션 측이 빌보드 본사와 라이선스 계약해서 아메리칸 캐주얼 스타일로 런칭한 브랜드이고, 코닥 같은 경우는 미국 카메라 필름 회사 브랜드인데, 한국 기업이 130년 코닥의 오리지널 이미지가 마음에 들어서 캐주얼 패션에 접목해 런칭을 했고, 코닥은 출시되자마자 첫 해에만 16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죠. 한국 30대 분들은 이번 설날에 코닥 잠바 사서 입고 가세요. 미국 코닥 회사에 취직됐으니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명절 때 못 온다고 둘러대기도 좋고, 그래 우리 아들 딸 박수 칠 때 떠나라며 부모님들의 응원에 박수도 받고 좋은 아이템이에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저도 처음에 정말 해외 기업인 줄 오해했는데 한국 네이처 홀딩스 기업이 라이선스 체결해서 국내에 출시한 것입니다. 페남 의류 브랜드 같은 경우는 미국 항공사 팬 아메리칸 월드 항공의 약칭으로 최초의 세계 여행을 시작했던 역사적인 인물들이 사랑했던 페남을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로 한국에 재탄생시킨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컨셉은 평범한 일상을 특별한 여행으로 만들어주는 도구라는 컨셉으로 잡아서 런칭을 했죠. 그래도 뭐 나는 이게 제일 좋더라. 정감 있고. 30대 분들은 코닥 잠바 비싸면 이거 사서 입고 설날 때 내려가세요. 밀가루 제조회사 취직도 나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안 믿으면 어떡하냐 하실 텐데, 한우 말고 밀가루 한 포대 사가세요. 설 선물로 받았다고. 현재 한국 MLB 브랜드는 패션 단일 브랜드 중에는 처음으로 글로벌 소비자 판매액 1조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가지고 있는 브랜드 총 매출은 작년 2조 원을 넘어섰죠. 연 9천억 규모의 컴퍼니가 중국 진출 이후 3년 만에 2조 원대 규모로 성장한 겁니다. 한국에 내놓으라 하는 대기업들의 패션 업계를 능가하는 매출이고, 중국에서 특히나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죠. 참고로 이 MLB 로고는 타자의 역동성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알고들 계시는데 아니죠. 이건 새벽에 술 꽐라대서 들어오는 남편을 맞이하려 빨래 방망이 들고 대기 타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역동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저 밑에 동그란 것은 무엇이냐 하실 텐데 현관문 손잡이입니다. 저거 움직이는 순간 완스윙, 완판치, 올강냉이, 네 인생 3아웃 보내겠다는 역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로고입니다. 한국 기업 MLB가 중국에서 성공한 비결은 중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감각적인 마케팅, 그리고 동서양의 문화를 섞은 새로운 스타일 창출, 더불어 빠른 성장의 원동력이 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렇게 3박자가 딱딱 들어맞았다는 분석입니다. 송대관 선생님의 4박자를 뛰어넘으면 이제 뭐 MLB는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오는 것이죠. 최근에 중국에서 무려 900호점의 매장을 오픈했다는 소식이에요. 1분에 하나씩 팔린다고 따지면 판매 개수 900개이고 1시간에 5만 4천 개가 팔리는 상황입니다. 수요가 많아서 1000호점은 시간 문제일 듯해요. 중국은 인구와 소비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전세계 1위입니다. 한국 인구의 27배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중국 패션 피플들 그리고 유명 인플루언서들은 MLB 아이템은 하나씩 꼭 가지고 있어요. 중국은 그렇다고 또 현지에서 야구가 인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판매라는 것은 내가 잘 만드는 걸 판매하는 게 아니라 남이 좋아하는 걸 만들어내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현재 엄청난 큰 변수가 없다면 향후 5년 동안 중국에서 매년 30%씩 성장하게 될 한국 브랜드라고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나이키 브랜드 매출도 뛰어넘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나이키한테는 못 비벼요. 골목대장 한 번 했다고 지역구 대장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현지에서 이미테이션 쏟아질 터인 뒤 전세계 시장에서 더 활약해야 합니다. 나이키, 아디다스 등 유명 해외 스포츠 브랜드들마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와중에 거둔 성과이기 때문에 의미가 매우 깊습니다. 한국 판매 디자인과는 다르게 중국 현지에서 반응이 좋은 디자인을 꾸준히 출시한 것도 매출에 한몫했다는 분석입니다. 중국은 화려하고 나는 이것을 입었다라는 자존감을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중국 설정에 맞게 기획한 점도 돋보이고, 중국의 미중 갈등을 고려해서 미국과 미국 야구의 색채를 빼내서 런칭한 것이 적중했다고 분석이 나와요. 국내 브랜드 최초로 중국 시장에서만 이제 곧 연간 판매액 1조 1천억 원이 넘을 것이 예상되면서 현재 전세계 패션 업계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류만 파는 것이 아니죠. 운동화, 모자, 트레이닝복, 가방, 액세서리 아이템들도 있다죠. 한국 MLB의 또 다른 특징은 약 30개 야구팀의 로고를 각종 아이템에 적절히 디자인을 접목시켜서 유니크하게 뽑아내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로고가 대문짝만하게 박힌 빅볼 청키 운동화 시리즈는 중국 10대 20대들에게 필수 제품이 됐습니다. 게다가 나이키 브랜드보다 가격이 비쌉니다. 나이키 성별 제한 없이 그래도 이쁘니까 구매를 합니다. 이제 곧 국내 패션 업계에서 중국 시장 1조 원 브랜드의 역사를 쓰게 될 최초의 기업이 될 예정입니다. 베이징과 상하이 등을 중심으로 계속 매장 수를 늘리며 흐름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재 나이키와 아디다스가 중국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이키는 2022년 1분기 때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했고, 중국 시장 부진에 대한 우려로 나이키 주가는 43.7% 하락을 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아디다스도 중국 매출이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이면서 2022년 주가 하락 58%에 달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그리고 현재 한국 MLB는 중국 소비자들에게 MLB는 한국 브랜드이다라는 마케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맨 처음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이것은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죠. 갈수록 높아지는 중국 의존도가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업계들의 고민이고, 국내 몇몇 기업들이 이미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 부진 흐름을 타고 한순간 어려움에 빠진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매출이 잘 나온다고 해서 중국에 올인하지 말고 전 세계적인 시장 사업 확장에 더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이겠죠. 그래서 FNF 기업은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이미 홍콩, 마카오, 대만,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에서도 사업을 펼치고 있죠. 올해에는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까지 진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MLB 측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잘 나간다고 국내 소비자들에게 어서오세요 호객님 가격 올리면 이제 로고처럼 국내 소비자들이 3아웃 시키겠다며 키보드 들고 대기 타는 겁니다. 대기 타는 거예요. 요즘 물가다 뭐다 많이들 힘듭니다. 잘 나가는 기업들께서는 힘들 때 서로 도와가며 가격도 좀 내려주고 해주세요. 결국 기업의 근본은 국내 소비자들입니다. MLB의 더 높은 승승장구를 기대해봅니다. 현재 전세계 특히나 아시아에서 끈기 성실함의 민족을 꼽으라고 하면 단언코 한국인입니다. 한국인을 빼놓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한국인 아저씨의 끈기는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예요. 어쩌면 이런 분이 계셔서 한국의 장인 정신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끈기와 성실함을 갖고 싶다는 요즘 현대인들에게 큰 귀감이 되는 인물일지도 모릅니다. 이분의 성함은 박세자 봉자입니다. 그의 장인어른은 백안면에서 귀한 산삼, 즉 키우기 그렇게 어렵다는 산양삼을 키우시고 재배하시던 10만이셨다고 해요. 1997년쯤에 약 1만 평 규모의 산삼 재배를 하게 됐고, 그렇게 온 힘과 땀을 쏟으면서 정확히 26년 만에 1만 평에서 23만 평으로 크게 키워냈고, 백안면 근처에서는 끈기와 성실함의 대명사가 돼버립니다. 전국에서도 손에 꼽히는 규모의 산삼 재배 지역을 바라보면서 그는 꿈을 이뤄냅니다. 그리고 진짜 사서 고생한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걸 또 무농약, 무화학비료, 무살충제로 키워냅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그를 산삼 장인이라고 표현한다고 해요. 30년 동안 오직 산삼만을 키워온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우리 가족에게 먹인다는 마음으로 30년을 버텼다. 그리고 그는 파종부터 해서 수확 그리고 선별까지 직접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습관이 됐다고 하네요. 세봉 아저씨가 말하길 날것의 산양 산삼은 보통 5월부터 7월 초까지 줄기와 잎이 자라고 열매가 맺히는데, 이때 싹대가 달려있고 잎사귀와 줄기는 화학비료 및 농약을 사용하지 않을 때 섭취할 수 있다고 말하죠. 저도 귀한 산삼 즉 산에서만 자라는 산양삼을 가족 및 지인들이 가끔 챙겨주면 꿀에 찍어서 먹고 하는데, 이게 일반 스틱 제품들 100개를 먹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어떤 산의 기운을 같이 씹어 먹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직접 씹어서 본래 그 산삼 자체의 기운을 느끼는 것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참 묘한 게 뭐냐면 보통 완제품을 바꿔낼 때는 감흥과 감동이 좀 덜한데, 날것의 생생한 산삼을 깨끗한 이끼 속에서 꺼내서 씹을 때 벌써 냄새에서부터 건강함이 느껴지며 선물 주신 분들이 더 한동안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요. 이 자체가 그냥 하나의 산의 기운이라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 세봉 아저씨가 또 사모님에게 매를 버는 공구를 진행하신답니다. 기껏 힘들게 키웠는데 이렇게 퍼주면 뭐가 남느냐며 한 소리 들은 우리 세봉 아저씨 복 받으실 겁니다. 귀한 산삼의 기운을 아랫목으로 사용하고 30년의 정성을 이불로 사용하니 이곳이 천국이로세 무병장수이로다. 장수 돌침대 사장님도 별이 5개라며 뒤집어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보니 왜 180만 개가 나갔는지 알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산삼, 홍삼 스틱이 집에 있어요. 그러나 스틱은 거둘 뿐 이 자체 온전한 생산행삼을 꼭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7월 10일까지는 잎사귀와 줄기가 달려서 나오는데 어르신들은 잎사귀와 줄기 달려있는 거 받으시면 좋아하십니다. 뭐 7월 10일까지는 잎사귀와 줄기까지 달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물을 받게 되면 게임 끝입니다. 잎사귀와 줄기가 달려있을 때는 전부 다 먹는 것이고 유튜브 및 SNS 최초로 소개를 드리는 것 같고 나는 배간면 봉인산 기운을 모조리 다 씹어먹고 싶다라는 선생님들께서는 설명란 및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공구에 참여하시면 되겠고 공구 날짜는 수량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서 정확히 확답은 못 드리겠고 일단은 손이 빠르신 선생님들이 챙겨 가실 듯 합니다. 산양삼은 공구 자체를 잘 하지 않는데 구독자분들을 위해 노력한 제 마음도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먹으려고 공구 부탁드렸어요. 그리고 그는 한국인들이 언제나 힘을 냈으면 좋겠다 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